안녕하세요.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에서 생물의 진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나 됐어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고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오늘날로 왔습니다. 자,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지질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이 발견된 이후로 공룡도 보고 매머드도 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 정연도 나와 있죠. 포유류인 우리 사람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쳤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이런 생물의 변화 과정을 통합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설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까닭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진화론을 토대로 이 진화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정연이가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아지들이 종 중에서도 하나의 종이 많은 자손을 생산했어요. 그 종 중에서 많이 낳다 보니까 하얀 색깔 털 강아지도 나오고요. 검은 색깔 털의 강아지도 나오게 됩니다.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하얀 색깔 털도 있고 검은 색깔 털도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체세포 안에 염색체를 가지죠. 체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들을 살펴보면 각각 모양과 크기와 같은 그런 염색체들이 한 쌍씩 짝지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흰색 털 강아지에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 염색체 2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털 강아지도 역시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 같은 2개만 가지고 올게요.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는 DNA가 똘똘똘 말려 있는 거고, 그러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지금 예를 들어 흰색 털 유전자가 저렇게 빨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검은색 털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저기에 검은색으로 위치한다고 합시다. 자, 흰색 털 강아지와 검은색 털 강아지가 서로 교배를 하는데요. 흰색 털 강아지의 난자에서는 자, 체세포 때의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난자에서는 한 개만 갖고 왔고요. 역시나 정자에서도 저기 있는 염색체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생식세포가 됩니다. 자, 이 둘이가 서로 만나서 빠바밤 자손을 만들기 위한 수정란이 되면 그 수정란에는 난자의 그 염색체와 정자의 염색체가 서로 같이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알록달록 흰색, 검은색 강아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강아지가 엄마와 아빠와 색깔이 좀 다르죠? 같은 종이긴 하지만 부모와 조금 다른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은 상동 염색체가 새롭게 재조합됩니다. 그죠?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 그래서 자손은 그걸 2가지 다 가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완전히 똑같을 수도, 아빠랑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게 자손은 상동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또 엄마 아빠랑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생식하고 유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유전자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롯이 자손한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손은 부모의 그 유전자와 다른 모습을 가지죠. 즉, 이렇게 자손은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같은 종이지만 흰색도 나올 수 있고 검정색도 나올 수도 있고 알록달록한 자손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또 자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종 안에서도 그 개체들 하나하나, 생물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형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호모 사피엔스지만 부모님, 그리고 언니, 오빠, 여동생 모두 모습이 차이가 있죠? 이걸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종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저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이고 쌓이면 또 다른 종으로 되고 점점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이 예를 조금 더 간단히 해볼게요. 쉬워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달팽이 껍데기가 굉장히 예뻐요. 이건 유럽 적응 달팽이인데요. 껍데기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의 달팽이인데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다 다르죠? 또 사람도 역시 우리 같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 아니에요? 그런데 피부색, 머리 색깔, 키 이런 거 다를 수 있고요. 앵무의 깃털색도 서로 차이가 나는 거. 즉 같은 종 안에 각각 하나하나 개체가 차이가 나죠?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변이가 쌓이고 너무너무 쌓이면 이제 점점 다른 종이 돼. 오랜 세월 많은 세대들을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진화라고 했죠. 그래서 진화의 예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진화 예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기 섬이 19개 정도가 모여있는 섬인데요. 각각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옮겨 다니기가 힘들게 그 섬 각각 사이사이가 해류가 강하게 흐른대요. 여기에 이구아나들이 육지 이구아나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몸색이 조금 분홍색인 아이 있죠. 왼쪽에 있는 것과 노란색을 띠는 것. 원래는 분홍색을 띠는 것이 조상종이었는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노란색의 그런 후손 이구아나가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다양한 섬마다 다양한 모습의 핀치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처음 이곳에 정착한 핀치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원래의 조상 핀치가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통과학에서는 이 진화를 자연 선택에 의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연 선택 부분도 꼭 챙겨주세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녕.